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벽 3시입니다. 1년 전 지금 상황은 계엄 해제 직전이었습니다. 밤 10시를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에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새벽 4시 무렵에 해제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뚱딴지 같은 계엄의 밤이 끝나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탄핵 소동, 윤석열 체포 소동,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영향하의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리하여 김건희 씨까지 구속이 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는 대답을 특검이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그 입을 빌면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것이고 부정선거 발본 세분을 위한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다 거짓말인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김건희 씨 보다 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만은 그것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윤석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그 답은 아마 요사이 윤석열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수많은 말들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이상에서 비롯된 계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성격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을 망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대망상, 자신의 권력에 대한 과대망상,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피해망상, 그리고 음모론 망상이죠. 그래서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이거는 망상적 계엄이고 계엄하는 과정은 발작적 계엄이다. 망상과 발작, 이걸 합치면은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학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 독일인 한국학 전문 교수가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계엄 직후에 윤석열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다. 저분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1년이 지나니까 떠오르네요. 윤석열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사람.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정심도 생깁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법정에서 쏟아놓는 수많은 말들은 뭔가 비정상적입니다. 정신이, 머리가, 영혼이, 마음이 뒤틀리고 꼬이고 그리하여 아픈 사람이란 느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은 사람이 좀 너그러지고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쫓기는 입장이었을까? 왜 취임하자마자 입에서 비상대권, 군대 동원, 쏴 죽인다, 싹 쓸어버린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객관적 조건은 아닙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윤석열 씨 잘했어요. 특히 한미일 동맹관계를 복원시킨 점은 지금도 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화를 내면서 특히 술판을 벌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왜 대통령이 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사법시험 구수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구수, 9년 동안 사법시험만 준비한다? 그 피 끓는 청춘의 시기에. 그러면은 윤석열의 마음 아픔은 그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왜 마음이 아프냐 이겁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 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분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뭘 목표로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거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냐? 비상계엄이 성공할 줄 알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유리해지고 탄핵당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한다는 거 이거 누가 봐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직후 20분 직후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해제된다. 그리고 탄핵 발의가 곧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계엄이 진행 중일 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을 했느냐 하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진짜 원인은 윤석열의 정신 이상 상태에서 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통령 중심제는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 중심제는 마음이 아픈 정신이 바르지 못한 윤석열 같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힐 수도 있고 견제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발작적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그가 국군 통수권자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을 불러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개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때 나오다가 이재명 대통령 등장한 이후에는 또 개헌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정쟁을 하다가 보면은 국가 이익과 아무 관계없는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리 현상이죠. 어제 계엄의 날 1주년을 맞아가지고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은 다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되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뻔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힘으로 그래도 피를 흘리지 않고 이걸 극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 또한 현재로서는 계엄을 펴지는 않고 있지만은 사실상 계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수의 폭력으로.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체제를 저절로 지킬 수 있느냐 등등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거기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유민주주의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제도인데 윤석열이라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금 본인도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려면 견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견제는 여러 방면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보통 언론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사법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 있는 견제는 자신의 세력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상대방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으로부터, 측근으로부터 견제가, 충고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화를 벌컥벌컥 내고 부하를 이놈 저놈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거의 아무도 이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폭주의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보수 세력이 팬클럽, 박수부대 역할을 하다가 같이 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수 세력이라고 제가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층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문제라는 거죠. 보수 세력은 힘 있는 조직이란 뜻인데 보수당, 국민의힘, 보수당, 보수 언론인,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지식인, 보수 운동단체 이 세력을 합쳐서 제가 보수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씨가 당선된 이후부터 팬클럽, 박수부대를 자처하니까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한 몸으로 엉켜서 질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긴 것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몰아내기로 지지 기반이 와야 되고 말았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가지고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초조한 정신 좀 이상 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자폭했는데 박수부대 역할을 하던 한국의 보수 세력, 즉 보수당,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보수 운동단체가 같이 동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수 지식인들입니다. 보수 지식인들이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비호하고 그 세력을 띄워주고 하다가 결국 국힘은 극우 컬트당이 되어버리고 보수 언론은 권위를 상실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특히 좌파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진보층에서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보수층에서는 50%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한국의 보수는 한국의 진보에 비해서 지력이 한참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진보 세력은 한국의 보수 세력을 볼 때 먼저 보수 세력을 형식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과 황교안을 볼 것입니다. 윤석열과 황교안이 대표하는 어떤 집단,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침을 뱉지 않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윤석열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견제할 것이냐 하는 거대한 의문을 하나 던졌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는 계엄령은 펴지 않지만은 계엄령 빼고는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특히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무력화는 계엄령으로만 할 수 있는데 계엄령은 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서 했던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고 여기에 답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제도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도록 견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해야 합니다. 그게 12.3 비상계엄의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